예, 오늘 오전 서해상에서 군산 쪽이라고 그러죠. 인공강우 실험이 있었습니다. 처음보다는 분위기가 뭐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아까 우리 저 취재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좀 잘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 뒤로 좀 그 효과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이 뭐 실패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참 인공강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인공강우라는 거를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고요. 결국 이제 이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하나인데 실질적인 효과, 좀 표현을 좀 쉽게 하면 가성비가 있는 정책이 될지 여부까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김해동 교수님을 저희가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공강우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인공강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에 그 작은 물 입자로 이루어진 구름이 존재는 하는데 그 구름 입자가 너무 작아서 비로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공적으로 그 드라이 아이스라든가 요오드원 같은 이런 물질을 구름 속으로 주입을 해서 작은 물 입자들을 응집을 시켜가지고 비로 내리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은 우선 하늘에 작은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인공적으로 비가 내리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를 학계에서는 인공강우라는 표현보다는 인공정우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정우, 정간다는 거죠. 비를 정가시킨다. 예. 그래서 비가 자연적으로도 올 수 있는 조건에서 더 많이 오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잘 모르는 질문을 드리면 아예 햇빛이 쨍쨍하면 인공강우가 아예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름 속에 작은 물방울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앞서 저희 취재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mm 정도 좀 세게 와야지 비가 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은 정부가 이 인공강우를 실험을 하는 게 비를 좀 일정 지역에 특히 서해상에 좀 세게 내리게 해가지고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라는 건데 이런 전략 자체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실험한 것도 어떤 면인가 하면요. 그 시베리아 그 대륙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그렇죠. 우리나라 주변 해상에서는 그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상승 응결해 가지고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제라든가 오늘처럼 시베리아부터 찬 공기가 쭉 내려오는 추운 날에는 그 위성 사진을 보면은 항상 그 해상에는 찬 공기가 불어가는 방향을 따라 가지고 구름이 길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구름에서 생성된 눈이 도서지방이라든가 해안가에 눈으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 위에 항공기를 이용해서 응기를 뿌려주는 이런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인공강우 실험을 하는 이 조건은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시베리아 한기가 내려오면은 미세먼지는 이미 좋은 상태로 변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실험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오늘 결과도 물론 이제 종합적으로 나중에 이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결과만 봐가지고는 이게 아주 적절한 대책의 효과를 갖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들어올 때 혹은 국내 기온의 미세먼지가 많이 축적이 되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요. 어느 경우이든 간에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덮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인공강우 실험을 할 수 있는 비구름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인공강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하신 김에 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미세먼지 상황을 어쨌든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을 좀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 미세먼지를 빠른 시간 내에 좀 줄여보자는 이런 그 강박증이랄까요, 조박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면 벌써 했지 우리가 실행을 안 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도로에서 나오는 교통 부분에서 음.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이 이제 경유 차량이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발전소 부분인데 이게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저질 연료를 좀 양질의 연료로 바꾸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좀 더 고급의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것은 질소산화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산가스라든가 부요시 물질이라든가 이런 기체성 물질이거든요. 예. 이러한 물질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 고급의 방지 시설을 다 설치를 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너무 서둔다는 것은 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산 낭비만 그렇게. 불러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명대 김혜동 교수님과 미세먼지 개선 대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